너한테 정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니? 난 포기하는 게 좋다고 본다. 여기 딸에게 했던 말실수를 엄청나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딸을 몹시 그리워하던 독일 부부는 딸과 화해하길 바라며 그녀가 사는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요. 어떻게든 딸과 다시 사이를 좁혀보고 싶었던 그들은 여전히 대면대면한 딸을 데리고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감정에 골을 좁히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걸까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기 몇 분 전, 다시 차 안공기가 얼어붙으며 심상치 않습니다. 불편한 부모님의 표정과 인상찡 들인 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아내와 함께 사는 막스 마이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한나라는 딸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케이팝을 좋아했던 한나는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한국 아이돌 기획사 오디션에 계속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제가 봐도 춤과 노래에 재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잠자코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실력이 늘지 않는 한나를 보고 슬슬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날도 한나는 온라인 오디션에 보낼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안무를 방에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집안이 시끄러운 걸 참지 못했던 아내가 딸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감정은 격해져 갔습니다. 와이프는 딸과 싸우면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거침없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문외한인 엄마가 봐도 내 실력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너한테 정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니? 난 포기하는 게 좋다고 본다. 독일인들은 돌려 말하지 않는 직설적인 사람들이 많아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상은 자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보통 독일인들과는 좀 성격이 달랐는데 친할머니를 닮아 여리고 감수성이 넘치는 성격이었습니다. 딸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무언의 긍정을 하며 한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의 눈빛을 보고 뜻을 알아들은 건지 한나가 아빠마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가슴 아프긴 했지만 딸도 이제 가망 없는 길에 미련두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하길 바랐습니다. 한나는 2달이 넘도록 저희 부부와 냉전을 벌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밖에서는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달 반 후 딸은 갑자기 한국에 갈 거니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편지를 발견한 뒤 한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신저도 복통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버려 두라고 하던 아내도 2주가 지나자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실수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나가 저의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은 못 되어도 한국에서 살겠다는 소원은 꼭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간의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딸은 그마저도 거절하고 혼자 지냈습니다. 딸과 저희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연락은 잘 받지 않거나 단답형이었고 가족이면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 근황을 알 수 있었죠. 딸은 독일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학당에 입학한 모양이더군요. 어학당 이후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는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진 속 딸의 모습은 생각보다 행복해 보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학당을 졸업한 딸은 독일 유학원 회사에 취직하여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딸의 나이 25살. 저희 가족은 여전히 서먹서먹했습니다. 가출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희를 보러 온 적이 없었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딸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나에게 연락해 한국 여행을 갈 생각인데 그때 시간 있으면 보자고 이야기했죠. 저는 혹시라도 거절당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딸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도착해 딸이 사는 서울 원룸에 방문했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딸은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불편한 재회 이후 한식집에 가서 식사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딸에게 너도 시간이 되면 우리랑 같이 여행을 다니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딸은 월요일이 연차니까 토요일부터 3일 정도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울 관광을 한 후 이틀 뒤 토요일 아침에 딸과 함께 만나 경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철부지 우리 딸이 돈 벌어서 차도 사고 돈도 버는 직장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딸은 중간에 휴게소를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사자고 제안했지만 와이프와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이 휴게소로 가면 안 되냐고 했죠. 독일 휴게소는 간이 휴게소와 일반 휴게소로 나뉘는데요. 간이 휴게소는 화장실하고 오로지 주차장만 있는 공간이고 화장실도 무료입니다. 일반 휴게소는 주유소, 편의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신 화장실이 유료였죠. 저희는 돈이 아깝다면서 간이 휴게소를 가자고 했지만 딸은 한국은 간이 휴게소가 별로 없고 일반 휴게소가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옆 나라인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정말 최악의 휴게소를 경험했거든요. 그 당시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관광 중이었는데 음료수를 너무 마셔서인지 화장실이 급하더군요. 그런데 여행사 가이드는 당황하며 곧 도착하니 30분만 참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급하다고 난색을 표했고 결국 근처 휴게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5분도 되지 않아 왜 그 가이드가 당황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휴게소는 으리으리한 크기를 자랑했지만 내부는 개판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우지도 않는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바닥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장난 아니라 코를 막지 않으면 어지럽더군요. 화장실의 상태 또한 말할 것 없이 더러웠습니다. 독일의 간이 휴게소도 무료라 그리 관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중국은 그 관리 안 되는 간이 휴게소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암모니아 냄새에 뭔지 알 수 없는 찌꺼기들, 바닥에 사놓은 오줌까지 한 발자국도 내딛기 싫은 공간이지만 볼 일이 급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습니다. 옆 나라 한국도 비슷한 수준일 거란 생각에 내키지 않았지만 딸은 고집을 부리며 꼭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와 딸이 간다, 안 간다 실랑이를 벌였고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다 또 싸우겠다 싶어 말리려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 휴게소 가자 라고 말하더군요. 와이프는 딸과 싸우고 싶지 않아 일부러 속으로 삭히는 듯 했습니다. 무거워진 분위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기까지의 짧은 시간이 정말 천년만년 같았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리는데 독일의 휴게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더군요. 외관은 중국의 휴게소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훨씬 내실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휴게소는 무척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나뒹굴기는커녕 바닥도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게 깔끔하게 관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무료였는데요. 무료인 것도 신기하지만 그보다 놀랐던 점은 무료이면서도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독일에서는 무료면 대부분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한국은 공짜면서도 청결한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손을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나 소독제, 비누 등도 구비되어 있어 마치 고급 화장실을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나오자 와이프와 딸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한국 화장실은 무료면서 왜 이렇게 좋냐고 극찬을 하더군요. 저랑 와이프가 한참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딸이 꼭 엄마 아빠가 드셔야 하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을 따라갔습니다. 휴게소에는 맛있는 냄새가 퍼지며 각종 간식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거 기억나느냐면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딸이 가리키는 곳에는 바로 회오리 감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지만 회오리 감자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사이가 좋았을 무렵 유튜브로 한국 여행을 하는 독일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와이프가 이건 좀 신기하게 생겼다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나가 아이돌이 먹는 걸 본 적 있다면서 회오리 감자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중얼거렸는데 그걸 들은 한나가 냉동식품 하나를 시켰습니다. 한국 간식을 파는 해외 쇼핑몰에서 냉동 회오리 감자를 구입한 거였죠. 딸과 함께 회오리 감자를 데워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맛도 괜찮았죠. 아내는 회오리 감자를 더 먹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회오리 감자는 쇼핑몰에서 품절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내에게 실망하지 말라며 자기가 연습생이 되면 엄마 아빠도 한국에 여행 와서 같이 먹어보자고 했었죠. 저희는 왜 한나가 꼭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희를 데려오고 싶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의 추억이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은 따끈따끈한 회오리 감자는 냉동된 회오리 감자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간식 하나 먹었을 뿐인데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죠. 딸은 한국에 오고 나서 몇 개월 뒤
저희에 대한 화가 다 풀려 그런 식으로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은 처음이라 서먹서먹해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고 먼저 사과하기 싫다는 자존심 때문에 몇 년 동안 질질 끌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엄마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 무척 고마웠고 추억의 회오리 감자를 먹으며 우리 가족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딸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딸은 이직하여 K-POP 디지털 콘텐츠 회사에 들어가 제2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돌이 되지 못했지만 K-POP을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없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는 게 딸의 소박한 소원입니다. 이번에는 딸의 꿈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